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업계에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또 뒷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산업이부의 황윤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갔는데 부총리로서는 또 처음 있었던 만남이기도 했었고 어떻게 이런 만남이 성사됐는지부터 그 배경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친노동, 친서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최저임금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전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 소원을 청구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키웠습니다. 청와대는 만찬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초청인에서 배제해 패싱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후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또다시 소상공인연합회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올해는 국정 최우선 과제를 경제로 설정하면서 경제 주체들과 스킨십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색한 관계였던 소상공인연합회에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이번 만남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 굵직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주된 이야기는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주휴수당을 좀 다시 한번 폐지하거나 건의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차등 적용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는데요. 예. 자영업자 사업장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차등 적용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며 12월 최저임금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차등 적용 의견이 70.8%가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때문에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차등 적용을 고려해달라고 재차 정부에 건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휴수당 차등 적용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사실상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홍 부총리가 기자들 앞에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 적용, 업종별 차등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합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기할 수 있지만은 현실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 하는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즉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논의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예. 물론 정부 측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여기서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나눠지거나 그동안의 갈등이 한꺼번에 다 봉합되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만남의 폼을 열었던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 이런 만남들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장과 소통하면서 소상공인 현황을 위로해주고 같이 가겠다는 의지, 소통이 해결 방안이라며 부총리가 와서 위로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소상공인연합회 측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갈등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도 큰 이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홍 부총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네, 먼저 홍 부총리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부처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상반기 중에 진행을 해서 하반기에 국회에다가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으로. 정부와 업계, 여당도 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조문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첫 만남을 이유로 앞으로도 이런 대화의 물꼬가 계속 틀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고요. 정부와 소상공인 연합회 어떤 관계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간담회 직전에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 추진단을 설립하면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빼고 사단법인 소속 임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유통산인연합회는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공동회장을 역임했던 단체인데요. 정작 소상공인연합회에는 일절 논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홍 부총리와의 만남에서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었는데요. 중기부는 간담회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에 부랴부랴 참여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처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했지만 주유수당 등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의견차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앞으로 양측의 대립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황윤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